마치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서 다발적인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정치권 여야 가릴 것 없이 놀라는 분위기, 종일 이 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 앞두고 압수수색 유감이다. 검찰개혁 방해 정치적 의도 아니길 바란다. 이 검찰 내부에 최근 이 기류가 조금 달라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를 이렇게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 수사 착수 오히려 늦었다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하다. 바른미래당 역시 좀 다른 측면에서 이런 의혹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들끓는 민심에 대한 여론 무마용, 프레임 전환용 혹은 면죄부용이 아니길 바란다. 라는 취지까지 한 발 나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이 진실에 근거한 신속한 수사와 정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얘기했습니다. 이 청문회 일정을 두고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옥신각신 여야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수사가 전격적으로 날짜가 딱 이제 못 받기 전에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그동안의 대한민국의 검찰에서 수사를 본다면 선거라든가 또 청문회 또 이 중요한 정치적인 그런 상황이나 흐름이 있을 때는 아무래도 검찰의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그동안의 통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전격적으로 이런 강제 수사를 했는데요. 역시 검찰이 과거와 다르게 권력과 어떤 정치에 대해서 눈치 보지 않고 단호하게 원칙적인 수사를 하겠다. 그런 원칙적인 입지의 천명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찰이 바람직하게 해야 된다. 대신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더불어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끈들을 마련하고 특히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됐을 때 또 이를 견제하기 위한 카드까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요. 저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바람직한 것은 원칙이다.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국민적인 의혹들, 사실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밝히는 것이 돼야 될 텐데 이것이 자칫하면 또 다른 정치적인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고 또 법적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정치권은 이걸 가지고 또다시 꼬리를 달면서 정치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명명백백하게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법무부의 사전 보고가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하지만 수색영장이 전격적으로 발부됐다는 것은 그간 검찰 쪽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배경으로 봤을 때는 위법의 여부가 충분히 있다고 또 판단한 건데. 압수수색에 대한 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이 영장을 집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신속하게 이례적으로 10곳이 넘는 이 관계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법무부의 사전적인 보고는 없었다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되는 과정 속에서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는 어느 정도 이 같은 상황들을 인지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사전에 교감과 협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는 좀 다른 문제인데 움직임은 포착하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강기정 정무수석의 이야기라든지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감추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은 앞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조국 후보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이 정무적 부담감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이러한 내용들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저간의 상황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그간의 의혹들이 있었던 대부분의 곳입니다. 정리를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딸 고교 시절 논문 인턴 특혜 논란, 장학금 특혜 논란, 가족 사모펀드 투자 논란, 웅동학원 관련 의혹들, 서울대, 고려대, 부산대, 단국대, 공주대 다 포함이 됐고요. 대부분 이제 딸과 관련된 그런 곳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모펀드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여기가 이제 지분을 매입한 가로등 전멸기 업체인 웰스 CNT 본사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그간 크게 받았던 그 세 가지 의혹들에서 만약 딸의 입학과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권리행사 방해나 직권남용과 관련이 될 테고 장학금과 관련될 수 있는 문제는 뇌물, 또 사모펀드의 일부분도 가능성이 있고 웅동학원이나 사모펀드와 관련돼선 횡령이나 배임, 가족이 운영했던 그런 재단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권력형 비리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현재로서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지휘는 고형곤 특수 2부장인데 이분을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네,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를 중점으로 맡아서 활동을 하기도 있긴 했는데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에 관한 특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조사를 했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2016년도는 기억하실 텐데 홍만표 변호사, 검사장 출신인데 이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구속 기소까지 이끌어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대통령의 페르소나라고 불릴 정도로 이 정부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제기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외압 그리고 중립에 대한 여부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수사를 이끌어야 되는데 과거에 박영수 특검에서 정유라에 대한 사건들을 박영수 특검에 출범하기 전인 중앙지검 때부터 이 사건을 맡았던 적이 있거든요. 과거에 했던 정유라 사건에 대한 수사와 똑같은 정도의 크기와 강도로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높은 만큼 그러한 방식에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까지 나온 여러 가지 설은 뭐 앞서 잠깐 바른미래당이 언급했던 조국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청문회 전국에 물타기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뭐 검색어 순위를 보면은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지명철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느끼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청문회 상황에서 조국 후보자가 이렇다 할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하면 역시 이후에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이 더 부담은 커질 텐데 검찰이 나서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덜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일각의 설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여권 내부의 입장, 청와대 입장이 좀 통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당장의 청문회 일정을 잡는 과정 속에서도 여권 내부에 대한 인사들과 청와대에 대한 인사들 서로 좀 불협화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게 계속해서 이 국민적 여론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총선은 하루하루 시간이 다가옵니다. 근데 만약 이 문제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조국 후보자를 끝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가게 되는 순간 여기에 대한 국민적 민심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고 거기에 대한 유탄은 총선에 그대로 쏟아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조국 후보자가 현재까지는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압수수색 영장이 아직 어떤 내용인지는 안 나왔습니다. 그 영장 안에 혐의를 적시하는 과정에서 조국 후보자까지 같이 들어있는지 여부 등이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면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조국 후보자 임명이 굉장한 부담감이 될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을 바탕으로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좀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힘이 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최근 며칠간 청문 준비위에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정책도 발표하고 송구하다는 사과도 했었는데 전격적인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진 오늘 오전에는 일단 출근을 안 했던 조국 후보자가 2시 한 20여 분쯤에 출근을 하면서 카메라 앞에 서서 관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문회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의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평소와 다르게 오전에 출근하지 않고 누구와 어떤 의견 나누셨습니까? 특별한 거 없었고요. 약간 몸살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따로 늦게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고 조국 후보자가 아침 출근을 안 하고 이 상황까지만 진행됐을 때는 일각에서는 사퇴를 고민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출근길의 질문에 명확하게 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기존의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언론이 주목했던 내용 중 중요한 한 줄이 진실 아닌 의혹만으로 이제 이 부분은 본인과 둘러싼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얘기하는데 검찰개혁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는 본인을 둘러싼 의혹이 곧 검찰개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국이란 후보자가 곧 검찰개혁이다. 이런 상징성을 어떻게 보면은 현 정부와 조국 후보자가 찾는 그 접점을 본인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국 후보자는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촛불이 들었던 국민들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걸 완수하기 위해서 내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조국 후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의혹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돼서 집행됐던 것처럼 이제 조국 후보자는 검찰의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검찰이 어떠한 조사를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국 후보자의 운명도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입장 속에서 과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조국 후보자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입지들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청문회 과연 2일, 일단 청와대가 청문보고서 요청을 한 이후에 15일부터 20일 사이에 해야 된다. 수차례 많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날짜가 다음 주 월요일인 9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합의가 나왔던 부분은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이틀로 가자. 근데 날짜는 월화. 그래서 2일, 3일 이렇게 하루가 오바되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청와대 중심으로 이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고민을 갑자기 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이제 야당에서는 왜 협의를 해놓고서 또 말 바꾸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 심정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게 됐는데요. 예. 이것을 받지 않게 되면 야당은 청문회를 아마 보이콧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를 보이콧하게 되면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문회 없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지 아니면 임명하지 않을지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예. 하지만 지금까지 와왔던 기조대로라면은 아직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명하는 수순으로 밟게 되는데요. 그것이 결국은 여권 내부에 훨씬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그동안 제기됐던 주장과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더라도 야당과 협의하게 됐던 2일, 3일 이틀간의 청문회를 받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다. 적어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딸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인턴십이나 입학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내가 알아서 한 부분이 있을지 2008년, 13년 딸과 아들 유엔 인권 인턴십을 했었고 2009년에 다 아시는 대로 단국대 1저자, 공주대 제3저자 같은 해에 공익인권법센터 컨퍼런스 딸이 참가를 했었고 그 뒤에도 숙명여대 여고생 물리캠프 상을 받았고 13년의 아들은 경북 동양대학교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을 거쳤습니다. 자, 굉장히 많습니다. 다 정리할 못할 만큼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국 자녀의 고교부터 의전원까지 전 과정을 총 설계한 설계자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2007년 학부모 모임 외에 이례적으로 이제 학생 아버지들의 모임이 있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불법 조기 유학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합니다. 과연 조국 후보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이것들이 이제 다 지나는 시간 동안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지. 일단 본인의 얘기에 따르면 불철저했고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빠의 무관심이 사실은 핵심적인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대부분의 아빠들이 다 무관심합니다. 사실 저도 좀 무관심에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조국 교수의 활발했던 사회적 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수로서의 활동을 봤을 때는 저는 무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대신에 그 점에서 비판받을 지점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국 교수는 그동안에 명백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그 부조리한 데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본인이 그런 개혁의 전도사처럼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불철저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딸이라든가 또는 자녀가 관련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본인 스스로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도덕적으로 분명하게 조국 교수가 불철저했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실망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조국 교수가 그동안에 또 가져왔던 것들, 정말 군부 독재에 맞서고 또 검찰 개혁을 위해서 소신을 가지고 활동했던 장점들과 민정수석을 거치면서 다양한 법적 경험을 가지고 법무장관을 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을 쌓았던 것들, 이런 장점은 다 무시된 채 오직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저는 공정하게 좀 다룰 필요는 있고요. 대신에 조국 후보자가 정말로 겸허하게 국민들께 사과와 유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분명하게 국민들 그렇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자,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인데 이 상황에서 이제 아들도 특혜를 받은 거 아니냐. 아들과 관련된 한국당 의원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두 가지만 보도록 하죠. 곽상도 의원이 서울시 청소년 참여위원 사실상 활동 안 하고 인증서를 받았다. 김진태 의원 2012년 A외고 학교폭력이 있었는데 가해자 중 조국 아들 포함 가능성이 있다. 이게 2012년, 7년 전의 얘기인데 이제 와서 가능성을 언급한다는 것은 당시에 명확하게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뉘었을 테고 지금 보더라도 확인도 안 해본 얘기일까요? 이렇게 가능성. 이렇게 초점을 오히려 한국당이 이런 것들로 흐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조국 후보자가 애당초 처음 문제가 나왔을 때 가짜뉴스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관계에 대해서 틀린 부분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 곽상도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청소년 참여위원으로 활동
활동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뭐 사실관계 뭐 정보 제공들 받으면 얼마든지 자료 요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하라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국회의원의 자리일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국회의원이 던지고 있는 의혹지기보다 언론의 취재나 보도가 훨씬 더 정확한 팩트들을 바탕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힘을 활용한다면 언론보다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들을 국민 앞에 소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조국 후보자 딸뿐만이 아니라 딸에게 했던 여러 가지 특혜성 의혹들이 아들에게도 제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들을 철저하게 밝힐 수 있기 위한 노력을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